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위대한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 이 세기 말부터 시작된 위기로 로마의 국경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제국은 더 이상 갈리아 지역에 침입하는 야만족을 막아낼 수 없었고 당시 로마에게 게르만족은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북유럽에 살고 있었지만 점차 로마의 통치구역으로 이동했는데 강성했을 시기에 로마는 그들을 국경선 밖으로 쉽게 몰아냈습니다. 게르만족은 동고트, 서고트, 부르고뉴, 프랑크 등 수많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일부는 갈리아 동부 국경 지역에 살면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군대를 제공했지만 일부는 로마의 적대적인 부족으로 수시로 로마를 침범했습니다. 3세기부터 게르만족의 이동이 가속화되었는데 게르만족의 이동이 최고 절정에 이른 것은 4세기에서 5세기였습니다. 406년은 게르만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였는데 그해 겨울 수많은 게르만 부족이 결빙된 라인 강을 넘어 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프랑크족, 반달족, 부르고뉴족, 아라만족이 있었는데 쇠약해진 로마 제국은 손 놓고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5세기 갈리아는 이미 게르만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강력해진 게르만 부족이 계속해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서고트는 갈리아 서남부를 점령했고 416년에 툴루즈를 수도로 서고트 왕국을 세웠으며 443년에 부르고뉴는 리옹을 중심으로 부르고뉴 왕국을 건설하고 갈리아 동남부를 통치했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이 갈리아 지역에서 세운 왕국 중에서 후대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프랑크 왕국인데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의 일파로 라인 강 주변에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프랑크 부족 중에서 두 개의 부족이 가장 강성했는데 그중 하나는 라인 강 삼각주 지역에 살았던 살리족이며 다른 하나는 라인 강 하류 평원지대에 살았던 리부아리족이었습니다. 이 두 부족 사이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 등장한 역사적인 인물이 클로비스로 그는 살리족의 추장으로 기지가 넘치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정치가로서의 전략적인 안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481년 15세의 클로비스는 아버지의 추장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야심이 많았던 젊은 클로비스는 프랑크 부족을 통일했고 전체 게르만족을 통일해 가장 큰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클로비스가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스스로 로마인의 국왕이라고 불렀던 시아그리우스인데 로마 제국이 갈리아에 파견한 총독으로 다른 총독들이 권력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수아송을 중심으로 자신의 통치구역을 건설했는데 시아그리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프랑크의 과업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486년 클로비스는 리부아리족과 연합하여 수아송에서 시아그리우스를 대파하고 그를 처형했는데 그 전쟁으로 클로비스는 갈리아 북부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파리를 수도로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메로빙거 원조 시대를 열었는데 클로비스의 야심은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국 건설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496년 클로비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라만족과 싸웠습니다. 전쟁 초기 상황은 클로비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수차례 타격을 받은 클로비스의 군대는 거의 와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다급해진 클로비스는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만약 하느님이 그에게 회생의 기회를 준다면 부대 전체를 이끌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라만족 내부에서 갑자기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클로비스는 이 틈에 아라만족 진영을 공격해 일거의 상대를 대파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클로비스는 약속한 대로 군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데 개종은 종교적인 약속이라기보다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나온 정치 전략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갈리아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현지 갈리아인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클로비스가 로마 교회와 연합하면서 교회는 클로비스라는 보호막을 얻어 교회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클로비스는 교회의 지원을 얻어 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비스가 개종한 후 로마 교회는 클로비스의 권력이 하늘에서 준 것임을 선포했고, 그리스도교를 대신하여 이교도를 섬멸한다는 부호 아래 여러 전쟁에 나섰습니다. 클로비스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갈리아인들이 성문을 열어 교회에서 칭찬을 맞이 않는 교도들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현지 그리스도교 성직자들도 클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로마 교회의 지지 아래 클로비스의 행보는 순조로웠고 500년에 그는 부르고뉴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507년에는 서고트족을 갈리아에서 축출했는데, 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는 잔인한 폭력과 평화로운 협상 등의 방법으로 프랑크 각 부족을 통일했습니다. 512년 클로비스가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말 위에서 천하를 돌아다닌 군주는 후대에 풍성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갈리아 대부분 지역이 통일되었는데, 프랑크족의 재산 균등 상속이라는 관습에 따라 클로비스의 아들들은 국토를 나눠 가졌습니다. 클로비스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용맹함을 이어받아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았는데, 6세기 중엽 메로빙거 왕조는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 갈리아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게르만족의 대이동. 4세기 말 서쪽으로 진출해온 훈족에게 밀려 376년에 흑해의 북쪽 해안에 있던 게르만계의 서고트족이 다뉴브 강을 건너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이주합니다. 훈족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도록 만든 흉노족이라는 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은데 용맹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를 계기로 라인강, 다뉴브 강 등 로마 제국 국경선의 북동쪽 일대에 있던 게르만인의 여러 부족이 잇따라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동게르만에 속하던 여러 부족이 서로마 영토 안으로 깊숙이 이주해 각 지역에서 부족 국가를 세웠는데, 이 과정은 6세기 말까지 21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수명이 짧았지만, 이 대이동으로 게르만과 로마 문화의 융합이 추진되어 유럽 중세 사회, 문화의 한쪽 기둥을 형성하게 됩니다. 무튼 게르만족은 반란을 일으켜 로마의 발렌스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로마를 약탈하기도 하며, 게르만 용병 대장인 오도 아케르가 황제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끕니다. 단신왕으로 불린 피핀 왕으로 이어집니다.